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월요일 시사 정담 시간입니다. 여야가 오늘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법 독소 조항을 삭제한 권은희 수정안이 제출돼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정치권의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우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발표했는데요. 특별사면에 포함된 사람 중에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어쨌든 전체로 보면 한 5,174명이 내일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31일자로 특별사면 복권 조치를 취했는데 좀 의미가 있을까요? 왜 또 한상균이는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민노총한테 꼼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저는 이번 사면을요. 한마디로 이제 총선용 그렇다고. 표 구걸 사면이다. 예. 총선. 총선에서 이제 가장 많은 표는 이제 노동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한상균이고요. 예. 아마 이제 민주노총 이게 세 가지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첫째는 이제 촛불. 네. 저는 이제 촛불 쿠데타라 봐요. 예. 뭐 혁명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때 가장 민주노총이 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촛불 청구서 좀 달라. 예. 이러니까 이제 한상균 사면이 첫째 이유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얼마 전에 예.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노총으로 예. 민주노총이 이제 가장 현 정권 들어서 혜택을 본 게 민주노총 아닙니까? 조합원이나.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민주노총의 눈치라든지 표 이런 부분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공약이 노동계 공약을 많이 어겼잖아요. 예. 최저임금 10,000원이나 예. 또 52시간 이제 보완제, 그다음에 비정규직 제로도 아직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계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한상균을 사면해서 어떻게 노동계를 달래가지고 내년 총선에 또 한번 이제 이용해 먹자 이런 이제 의도가 아닌가. 그게 핵심이다. 나머지는 이제 뭐 구색 맞추기다 이래 보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의정 우광재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뭐 권력 실세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말하자면은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강원도 선거 전략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죄질이에요. 안희정이도 옛날에 뇌물로도 구속 몇 번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강간으로 미투에 네. 구속돼 있잖아요. 참하게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이광재도 그 혐의는 부패, 뇌물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 그리고 다. 이제 광노현 이 사람이 문제거든요. 교육감까지 하신 분이 후보 매수로 예. 이런 이제 분인데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이제 사면했는데 과연 이게 사면의 방향이 맞느냐? 뭐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 사면은 이해가 되지만 생계형 예. 그런 이제 이런 반부패 사범 또는 이제 후보를 매수한 이런 선거법 이런 게 과연 사면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또 보면 공성진 예. 그다음에 신지호 예, 이런 분들에게 친이계거든요. 네, 친이계죠. 친이계죠.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친박 중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이제 보수 분열도 약간 노려서 저는 다목적으로 이광재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다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보수 쪽에서는 약간 이게 친이계를 사면해가 구색도 맞추면서 보수 분열도 획책하는 이런 데 다목적용 사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수감됐지 않습니까? 병원에 나왔다가 뭐 지금 특사의 요건은 안 되지만 현 정부로서도 얼마든지 형 집행 정지라든가 나이도 있으신 데다가 지금 아주 추운 겨울이잖아요. 또 옛날에 전두환보다도 지금 더 형을 지금 오래 살고 계세요. 그렇다 한다면은 뭔가 좀 풀어줄만 한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외면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전두환 노태우는요. 네. 2년하고 조금 더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자로 이제 1,003일인가 그래요.
어제 제가 여의도 갔더니 우리 공화당 1002일째 감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일이 넘었어요. 좀 있으면 이게 3년에 육박하는데 물론 근데 지금 수감된 게 선거법 있죠. 그때 여론조사 좀 했다고. 그 공직선거법으로 2년 확정된 거 있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형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두 가지 혐의는 파기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구속기간 6개월이 다 지나버려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는 지금 이제 그 송철호 선거개입 울산시장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더 심하게 개입하고도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2년 그건 너무 이게 형도 문제지만 그걸 다 떠났어. 지금은 이제 그 특별 사면이나 뭐 이건 안 되지만 형이 아직 확정이 모든 게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형 집행정지는 가능하잖아요. 얼마 전에 유영아 변호사가 2번이나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것도 이게 또 형평 어쩌고 하면서 다시 재수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전에 다시 이게 몸이 아파서 한번 또 입원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권 차원이나 법리 차원 모든 면에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003일째 됐는데 지금이라도 그 형집행정지를 해줘야지 전혀 이게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도 없이 나머지만 이게 사면한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러한 처사가 아주 반인권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선거법 위반 때 항소를 좀 하시지 왜 그렇게 그냥 외면해 버렸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항소를 했으면 풀려는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그 특사가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오늘 그 문제가 되는 유연적인 독소조항이 그냥 곳곳에 숨어 있는 게시타법이라고 하는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날입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지금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4+1에다가 민주당에서 집어넣은 독소조항을 좀 완화시킨 어떻게 보면 좀 삭제한 안을 제출함으로써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만 서 변호사님이 볼 때 변수가 될까요? 제가 보기 권은희 안은요 뭐 약간 이게 그 뭐 독소조항 뺐지만요. 그자를 이게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안 하고요. 그런데 이 공수처법은 문재인의 1호 공약이에요. 네, 1호 공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좌파들의 18년 수군이 이게 처음 놓은 게요. 2002년에 신기남 의장 알죠? 신기남. 예. 이분이 처음으로 공수처법을 발의했고요. 그 다음에 노회찬 안, 이정희 안, 이런 식으로 이게 14번에게 그 공수처법이 발의됐고요. 그 중에 이제 문재인 1호 공약인데요. 저는 이 공수처법이요. 결국은 이제 그 좌파 장기 독재의 활용 점정을 찍는 거다. 마지막 이 퍼즐을 맞추는 게 공수처법이에요. 이미 가장 민주주의 핵심은 상권 분립이죠. 근데 지금 현 정권은 입법 1+4 이런 이 범죄단체 비슷한 임의단체로 입법부 장악하고 그 다음에 김명수 체제 사법부 있죠. 문재인이가 임기 중에 14명 대법관 중에 13명을 임명.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2개월 동안 4명 했어요. 근데 문재인이는 13명을 임명하면 사법부 완전히 장악됐죠? 헌재까지. 그리고 이제 행정부는 뭐 당연히 청와대 장악된 거고. 그럼 이게 마지막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위에 있는. 왜? 판사, 검사 다 이게 수사하는 전담기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좌파 장기 집권의 마지막 퍼즐인데요. 오늘 이게 한국당 의원들이 어떻게든 이 결상전을 막아야 되는데 정말 암담합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의 투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게 막아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희망을 가지기는 어려운 이런 데 상황입니다. 문희상이가 또 경호권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물리력으로 막으려 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을 대신해서 지금 국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화장실 가고 어찌고 할 때 또 무슨 자기 내뺄 일 있으면 얼른 주승용이한테 이렇게 화장실에서 의장 사회권을 넘기고 가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무소속으로 있는 김경진, 이용호, 이용주 의원 등도 현재의 공수처법은 과하다. 그래서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시 이타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난번 선거법 처리 때는 156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반을 얻으려면은 현재 재석이 295명이니까 148명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경우 이제 한 8명만 어떻게 빠져버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권은희안이 통과되든가 아니면은 4+1안이 무산되든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표단속에 아주 골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신랄 같은 예. 희망은 있을지 몰라도요. 제가 보기에 유일한 방법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 소신에 맡기면 저는 부결된다 봐요. 근데 지금 무기명은요. 요구는 이제 뭐 5분 1이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는 이제 저쪽에서 1+4가 기명을 하자. 이러면 이게 다시 투표해도 기명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기명으로 가면 공천. 바로 이제 그 의원들은 그렇죠. 다음에 배지하면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민주당의 금태섭, 조홍천이가 예. 관계 반대표 던지면 다음에 공천 주겠습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토리 정당 있잖아요. 예. 이런 정당도 나름대로 공천 때문에 물론 이제 김동철 의원이나 박주선처럼 신념이 확고한 분들이야 뭐 어떻게 반대표를 던지겠죠. 아무리 이게 뭐 대깨문들이 문자를 해도 그렇지만 기명을 했을 때는 내 이름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 내년 총선 공천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148 밑으로 맡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은 당원 총 비상령을 내렸는데 한국당이 좀 아니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물리력으로 막는 게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강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려면 전국의 당원들 국가 비상사태니까 최대한 이게 그 비상 소집을 해서 국회 밖에서라도 이게 뺑뺑 둘러싸고 뭔가 이게 반대 시위라든지 집회 이런 걸 이게 함으로써 안에서 이게 투쟁해서 또 동력이 되고 힘을 얻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상 소집도 안 하고 갑자기 내년 1월 3일 날 대규모 집회한다고? 예. 근데 이미 버스 떠나고 나서 대규모 집회 손 흔들면 버스가 옵니까? 원님 떠난 뒤 낯을 저는- 보는 격이죠. 그렇죠. 저는 황 대표님이 정말 건강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저께 퇴원해가지고 오늘 최고위원회도 주재했는데요. 저는 전국적으로 비상 소집해서 오늘 국회에 뭔가 이제 그 자유우파 국민의 의지는 강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게 좀 투쟁성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뭐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금태섭, 조홍천 의원이 현재 4+1 공수처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총에서 강제 당론으로 정할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본인이 반대한다면 사실은 탈당을 하든가 뭐 자기 공천은 완전히 금배지는 포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뭐 동원도 동원이지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날짜를 겹치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달리해서 총력 동원 체제를 갖춰서 의원들도 지금 전력 자체 의원들 자체도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절박감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통과되면 어쩔 수 없지. 그걸 말하자면 또 빌미로 해갖고 총선까지 공수처법 그 싸움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는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 안타까움이 많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게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 있죠. 정말, 진짜 저는 이게 100%다 물갈이하고 싶어요. 그는 이제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탄핵 때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선거를 3번 연속으로, 뭐 총선부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전부 이게 참패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부터 공수처까지 패트랙, 하나도 이게 못 맞고요. 도대체 좌파하고 하는 전투마다 하나라도 이게 이긴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이긴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전투력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무산일 웰빙족,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게 문제고요. 황교안 대표는 이제 50% 물갈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공수처까지 허무하게 무너지면요. 이미 자유파는 낙동강 전선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원 물갈이 할 정도로 대폭적으로 투쟁성 있는 이런 신인들로 물갈이 안 하면 내년 총선 덕에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이번에 선거법이나 공수처 있죠. 이거는 이제 총선의 전초전이거든요. 결국 이제 1+4 좌파연합이 이기느냐, 아니면 이제 우파가 이기느냐 이 싸움인데 너무나 이게 맥없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우파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정말 오늘 제대로 한번 이게 마지막에 선거 싸우고
오늘 이게 무너지면 저는 불출마나 출마해봤자 어차피 이게 국민들이 찍어주겠어요? 대폭이 물갈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보수 우파가 너무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것도 참 걱정이에요. 지금 유승민의 새 보수당이죠. 새로운 보수당인지 낡은 보수당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시도당 지금 창당대회를 열면서 1월 5일인가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겠다는 거고, 이현주 또 뭐 전진당이죠. 거기도 뭐 며칠 전에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가졌더구만. 거기다가 뭐 이정현이도 새로운 당 만든다고 하지. 그래서 거기에 또 그 뭐 국민통합연대라고 친이계들이 모이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고, 또 김종인 중심으로 뭐 보수 중도 보수연합인가 뭐 빅텐트론 그래가지고 보수 쪽에 지금 4분 오열돼 있어요. 거기다가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또 기독교 세력은 또 다른 의미의 그게 한국당 지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기독교 정당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정말 이런 상태로 4분 오열돼 가지고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법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까지 다 허무하게 내주면서 내년 총선에 갔을 경우 과연 우리 국민들의 매서운 그 회초리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이 문재인 정권보다는 오히려 한국당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뭐 많은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옛날 뭐 정치학 격언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거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요. 오히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지금 완전히 이런 거꾸로 말이 됐어요. 있는데 지금 이게 보수의 대분열 시대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저는 뭐 크게 보면 아예 너무 걱정을 안 하는 게 크게 보수가 한 3가지 정도로 재편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거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될 거고 아무래도.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무효, 복권하는 우리 공화당 있잖아요. 탄핵 이쪽에 한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부터 아예 탄핵이 잘 됐다. 이런 데 한 세력. 크게는 3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나 이거는 비례를 주로 노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제 단일화 될 거고, 이현주 등이 본인 몸값 좀 띄워서 얼마든지 이게 단일화 할 수 있는 거고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재편된다면 결국 이제 그 지역에서는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통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게 좌파가 아니고 뭐 한국당 후보든 이렇게 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진보들이 그 정도는 분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는 뭐 석패율제를 떠나가지고 정의당이 끝까지 이게 완주하겠다. 이번에 다 이게 다짐하고 있잖아요. 정의당이 한 5%에서 10% 정도 깨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평당이나 대한신당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일부 손학규계 있죠. 이런 당들도 호남에서 이게 만들면 아무래도 이게 진보 좌파의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김종인도 뭐 만든다 하지만 김종인은 이게 저는 좌파 쪽에 가깝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걸 우파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제 좌파도 한 3-4개 세력이 이번에 다 놓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파도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되면 결국은 이제 이번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로 가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현명하게 투표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차원에서 통합을 안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이거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봅니다. 어쨌든 전략적 투표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총선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 또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만드는 경우 거기에 몰아서 표를 주어야만이 한국당이 지역구에서 좀 줄어들더라도 비례 의석에서 벌충하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1야당도 제1당이죠. 야당이 아니라 제1당도 넘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한국당 측이 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박지원 이 4+1의 수장들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석패율제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다가 결국 물러났는데 뒤로 알고 보니까 석패율제를 안 해주는 대신에 이 사람들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한다더라. 그러니까 바꿔먹었다, 엿바꿔먹었다 이런 소리 나돌고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2가지 저는 관심사 꼼수가요. 바로 이제 금방 그 박사님이 말한 그 내 지역구에 무공천 할 것인가. 미략설. 예,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 관심사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요. 비례민주당을 안 만들면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면 12세석까지 민주당이 비례 손해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당이 10석 이상 손해를 보고 비례민주당을 포기할까?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또 이게 그 도토리 네 당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달래려면 야, 그럼 너가 이게 네 명은 우리가 공천, 무공천 해가지고 살려줄게. 배지 달아줄게. 저는 충분히 둘 다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정동영이가 언제 정동영입니까? MB하고 이명박하고 싸우스의 최대 표차로 500만 표 이상 전 게 정동영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박지원이는 도대체 언제 놓는지 제가 알기로 이게 DJ 때요. 교도소 가가지고 이제 몸 아프다고 형집행 정지를 몇 번 받아가지고 저는 그때 이게 곧 아마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형집행 정지 몇 번 받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이게 음모를 꾸미면서 정치를 합니까? 그 다음에 손학규는요. 정견태를 지금 몇 번째 했습니까? 2번 하고 춘천이 뭐 다 키우다가 뭐 하다가 지금 이게 복귀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좌파 좀비 있잖아요. 이 네 명을 무공천회가 살려주고 그다음에 비례민주당으로 쓱 하고 이렇다면 정말 여기 국민들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심상정 정의를 부정의당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온다면은 정말 우리 정치가 정말 한심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근데 이 네 명이요. 민주당만 무공천하면 배치답니까? 그러면 이게 한국당 후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심상정 오히려 인사이고 역풍이 더 불 가능성이 오히려 이게 전라도에서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무소속도 놓을 수 있는 거죠. 호남에도 한국당이 호남이 약하지만 그러게 무소속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뭐 민주당이 저는 공천 안 한다 해서 배지를 단다 이 장난 못 한다 봐요. 아무튼 지금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하게 되면은 지금 4+1 내에서도 홍남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니까 72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이제 공수처법 처리에 들어간다는 그러면은 아주 늦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을요 방송에서 뭘 했냐면 이 정권은 기명투표 정권이다. 기명투표 정권. 이 말은 이게 공개. 우리 투표의 가장 중요한 헌법의 원칙은 비밀투표죠. 비밀로 투표하면요 모든 게 정권한테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게 홍남기 있죠. 홍남기인데 그 탄핵을 만약에 이건 비밀 투표죠. 왜냐하면 이게 인신에 관한 거니까 예. 탄핵 소추. 그러면 이게 저는 비공개로 투표하면 비밀 투표하면요 탄핵 가결된다 봐요. 가결되겠으니까 지금 왜냐? 지금 경제가 보세요. 1%대 경제가 최악인데 OECD 뭐 중에 뭐 35 34위 아니면 34위. 예, 1.4%로 지금 예, 나와 있더구만요. 1.3. 올해 그리고 성장률. 근데 예산안도요. 아직 예산 부의 법안도 못 하고요. 부속. 그리고 이게 날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남기가 그들에게 탄핵될 것 같으니까 투표는 못 하고 72시간 지나려면 5시 40분 오늘 저녁에 돼야 되니까 6시 하겠다. 얼마나 이게 그 비겁하고 꼼수입니까? 당당하게 탄핵도 한번 투표 해보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수처도 이게 그 비공개로 비밀 투표하면요. 무조건 이게 부결되는데 공천권을 갖다 협박해가지고 공개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이 정권이. 어쨌든 마지막으로 서정옥 변호사는 한국당 사정도 잘 알고 또 정치 쪽에도 상당한 조예를 갖고 계시니까 공수처법 처리 이후 정국 한국당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근데 이 공수처까지 통과돼 버리면 너무 이게 무기력하게 모든 이제 방어선이 무너져 가지고 정말 이제 이거 심각하고요. 오늘 이제 이거 황교안 대표도 뭐 최고위원회 주재했잖아요. 거기 보면 결국은 저는 이제 그 공천 있잖아요. 역대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공천. 아마 이제 그 민주당이 벌써 이 감성팔이 하고 있죠. 그렇죠. 1호도 보니까 뭐 장애인의 여성의 척수 이래가 나오고요. 또 2호도 보면 이 청년 26살짜리 뭐 시각 어머니 뭐 신봉사처럼 눈뜨게 해준 이런 식으로 이게 민주당이 감성팔이로
계속 그 영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당은 지금 아직 영입도 안 되고 제대로 이게 공간이 발족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일단 이번 주 그 마무리되면 결국은 이 공간이 되면서 어떻게 결국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기승전 공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공천에서 대폭 물갈이해서 정말 자유우파의 훌륭한 여러 사람을 이게 삼고초려해서 제대로 된 이게 공천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총선에 승부되지 않을까 이 조언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정욱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일단 패스트트랙법이 처리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한국당이 정말 쇄신하는 모습, 또 새로운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서 인물 싸움으로 총선에 나간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